안녕하세요. LA의 정교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공매도들이 절망을 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급 손실에요. 공포에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공매도들 대규모 손실이 났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늘도 고만고만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그냥 지금 계속해서 어저께 그저께 최근에 비슷한 행보입니다. 살짝 오르거나 살짝 내리거나 그런 흐름세입니다. 뭐 대폭락 없어요. 그리고 또 큰 상승 아니에요. 그냥 아주 뭐 잔잔하게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잔잔바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0.51%. 자, 0.51 마소. 늘 그렇죠. 마소는 그냥 이런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 0.36 의미 없는 숫자죠. 살짝 빠졌고요. 엔비디아 0.78% 살짝 올랐는데 뭐 큰 의미 없이 지금 이 횡보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도요 0.98 올랐고요. 그리고 구글 1.37 올랐습니다. 자, 구글이 지금 좋아요. 어저께 2%대 나홀로 올랐고 오늘도 1.37 올랐는데 구글은 지금 아예 이제 칼을 갈고 나왔죠. 제미나이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이 설치 기능에 있어서 AI를 확실히 탑재한 모습인데 이번에 제미나이들이 정말 굉장히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메타가 0.17이고요. 올랐고 오늘 테슬라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92%. 자, 테슬라는 계속 340불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죠. 그 340, 50이 딱 중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하다가요. 이번에 로보택시가 이제 나오면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흐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이 앤 홀드 하면서 기다려 보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또 이런 매크로가 채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막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도 이따가 한번 들여다 볼 텐데. 자, 아무튼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요, 뭐 크게 지금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지루한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한번 크게 점프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요. 이러다가 트럼프가 뭔가 또 좋은 매크로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한 번 더 또 껑충 뛰어오르는 때가 올 겁니다. 자, 아무튼 시장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미국 채권이 갑자기 막 크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30년물짜리가요, 막 급등해버리고 있죠. 뭐, 이 5%를 돌파해버리고, 다시 내렸다가 또다시 올라가고, 그럴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채권금리가 굉장히 지금 뛰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 위에 타이틀도 나오지만, 자,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막 내던지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게 미국 크레딧이 다운그레이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디스가 다운그레이드 시켰는데 이게 이제 사실 다른 두 기관도 이미 그 정도 수준으로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무디스도 내린 건데 그렇게 뭐 그냥 이미 두 개가 내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한 건데 자, 이번에 이 타이밍에 내려오니까 또 이제 트럼프랑 연결시켜 가지고 이거 좋지 않아 이러니까 이제 막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내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막 이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막 이렇게 당연히 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던지니까 금리를 높게 줘야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금리가 막 튀는 겁니다. 이번에 실제 20년물짜리 내놨는데 억션을 했는데 이 뭐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가져갈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20%인가 매출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요 그냥 후다닥 다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마련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주식 시장도 좀 출렁거렸고 그리고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위에 타이틀을 넣어주면 트럼프의 Tax Bill Ignite the Fiscal War입니다. 이건 아래쪽에서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일단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보세요. 시장이 Market do not find Trump's big a beautiful tax bill beautiful at all 라고 합니다. 정말 재밌는 표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트럼프의 이번에 큰 그리고 아름다운 이 텍스 관련된 법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거 아름답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냐?
지금 여러분 이게 감세 법안이거든요. 감세를 하겠대요. 뭐 트럼프가 원래 이제 감세잖아요. 이 사람은 뭐 이제 민주당 쪽은 조금 더 이제 더 걷자 이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가능한 부자들에게 이제 감세를 주자 이런 건데, 자, 감세를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할 타이밍이냐라고 이제 시장은 반문하는 거예요. 왜냐? 미국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는데 지금 빚이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는데 국방비만큼 천조씩 늘어나는데 지금 더 늘고 있거든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세까지 하면 이걸 어떻게 갚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재정적자인데 재정적자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는 거. 그러니까 피스컬 워리를 더 지금 부각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불안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야, 미국 지금 신용도 강등됐고 니네 지금 채권 가격도 불안하고 그리고 감세까지 또 해? 그럼 니네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달러도 약해지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달러 하락은 또 더 큰 의미에서 다른 부분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달러 내리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Unease with worsening fiscal trajectory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미국 재정 적자가 점점 더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져 보이는, 또 악화되어지는 부분에서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본드 셀러프, 미국 채권을 내던지는 투자들이 야, 이거로다가 채권 내던져야겠다. 채권 가격은 결국 채권을 빨리 던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지금 불안함이 최근에 펼쳐졌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너무 과합니다. 굳이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뭐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요,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뭐냐면은 이따가도 들여다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이제 트럼프는 이걸 그 감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테슬라 같은 이 전기차에 주는 그 혜택들이 있죠. 그거 없애겠다 그랬거든요. 그거 이따가 한번 들여다 볼 거고요. 그리고 뭐 태양광이랄지 클린 에너지 쪽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 야, 그거 쓸데없어. 그거 주지 마. 그거 돈 빼. 이렇게 된 거예요. 보조금 같은 거. 그걸로 메꾸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화당의 전부는 아니에요. 트럼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요,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건 음모론으로만 다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환경론자들이, 일부 과격한 환경론자들이 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거도 아직 빈약하고. 근데 이제 이미 검증이 되고 이런 부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도매급으로 야, 우리 환경 신경 안 써. 이거 음모론이야. 환경주의자들. 이렇게 끌고 가니까, 자, 그렇게 끌고 가는 거는 이제 좀 위태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쪽을 살려야 되니까 감세도 하고 뭘 해야 되니까 석탄도 캐겠다 그러고 다 하겠다니까, 뭐 옛날식으로 돌아가겠다니까. 이게 트럼프의 그게 전체 그림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감세도 하고 메꿔 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 쪽으로 돈을 메꾸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뭐 그냥 지금 뭐 천문학적으로 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들이 과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죠. 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하게 오르고 있죠. 지금 벌써 11만 불 돌파하고 12만 불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이제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더 크게 상승하고 오를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던 제이미 다이먼마저도요, 좀 괜찮게 좀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 defend your right to buy Bitcoi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 권리는 디펜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 말입니까? 옛날에는 야, 그거 돌멩이야, 쓰레기야, 야, 그걸 왜 사? 쓸모도 없는 걸 왜 사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이미 다이먼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현물 ETF로 통과시켜버려요. 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이미 다이먼은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전 세계 최고의 은행이에요. 근데 사실 달러를 다루고 전 세계의 어떤 소위 시큐리티를 다루는 최고 은행인데, 비트코인 같은 이거 지금 듣보잡이죠. 듣보잡이란 말이 좀 너무 저급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건 뭐야, 이거 뭐 이 근본도 없는 놈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나 이런 것도 근본이 있는데, 이 근본이 없는, 이런 실체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거죠. 본인이 세계 최고의 은행장으로서요. 근데 사실은
이걸 자세히 비트코인을 공부해보고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생각이 바뀌고 있죠.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다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트럼프는 가족이 전체가 다 뭐 이 코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다 스테이블 코인을요. 본인들 이름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걸로만 자산을 많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은요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죠. 근데 여기에 이 제이미 다이먼까지도 뭐 비트코인 사겠다 그러면 뭐 당연히 보호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상원에서 통과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법화시키겠다, 법제화시키겠다 했죠.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는 법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레귤레이션,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규제예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비트코인도 이제 법의 통치를 받고 1대1의 지급 준비금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채권을 사거나 주식을 사듯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런 제이미 다이먼 발언마저 나오니까 비트코인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체이스도 비트코인을 만약에 취급한다라고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메이저은행도 다 뛰어들고 해서 하면, 그리고 각 나라를 뛰어들고 하면 비트코인의 상승은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때를 만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재미난 소식인데,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자 이제 미국 시장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을 쳐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용들 보면서 제가 좀 비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타이틀 보세요. 이머징 마켓,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See the next bull run at the sell US narrative gains ground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머징 마켓은 아마 다음번에 가장 이제 큰 상승을 보여줄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the sell US narrative gains ground라고 합니다. 미국을 팔아라는 거죠. 자, 이제 sell US입니다. 미국 주식은 팔고, 미국 관련된 건 다 팔고, 이게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emerging,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세요. The next bull market recently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emerging 마켓이 the next bull marke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래쪽에 보세요. weaker US dollar. 자, 이제 미국 달러가 약해지거든요. 미국 달러가 약달러로 갈 거예요. 자, 이거는요 사실 큰 틀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래 약달러를 이제 중요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제품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약달러가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달러를 그 화폐를 올리고 소위 미국 달러를 약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동안은 미국 달러가 초강세였지 않습니까? 자, 약달러 기죠. 그 다음에 US bond yield 탑이죠. 그 미국 채권은 또 급하게 오른 상태지 않습니까? 채권 금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다 팔고 있고 인기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 채권도 내다 팔고 있어. 그리고 뭐 달러도 약해지니까 달러 팔고 이제 뭐예요? 다른 신흥국들이나 또 우리나라나 뭐 이런 돈을 또 바꿔 갈아치기 해야 되는지 않냐라는 거죠. 그걸 채권으로 사건 뭘 사건 뭐 주식으로 사건 바뀔 수 있다는, 손바뀜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China Economic Recovery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경제의 회복이 서서히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Nothing will work better than emerging market stocks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보더라도 emerging market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생각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에 부분만 동의하지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네들은요, 뭐 지난번에 우리 체이스도 그렇고 이 JP 모건이 테슬라 여러분 보셨죠? 안 좋게 다 평가되는 놓고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는 거예요. 얘네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띄웁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투자해놓고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의 얘기들을요, 그냥 지금 이렇게 누가 말했느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약달러, 채권이 팔고 중국 경제 이런 거 봤을 때는 맞아요. 다음에 다른 시장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시장도 오를 수 있고요. 근데 큰 틀에서는요, 특히 우리가 이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실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AI 시대예요. 지금은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와 있습니다. 결국 기술 패권의 시대인데, 과거에 지난 여러분 몇 년 사이에 또 사실은 이 나스닥들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면 기술의 혁명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술의 혁명도 있었죠. 테슬라를 필두로 하는 자율주행, 그리고 플랫폼 경제였잖아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탑 10들이 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플랫폼 경제로서. 플랫폼이 얼마나 생산적이에요. 유럽은 플랫폼 하나 못 만들고 있어요. 자기들 플랫폼을요. 뭐 이커머스를 갖고 있습니까? 뭐 전기차도 제대로 못 만들죠. 다 그래요. 구글 설치를 기능이 있습니까? 전부 다 미국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AI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 플랫폼 경제 위에 AI가 더해집니다. AI를 누가 이끌고 갑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다음 후발주자고요. 지금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사실은요. 방대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 플랫폼 위에다가 소위 말해서 이걸 적용하니까 AI를 이건 뭐 확장성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 시대인데 뭔 지금 우리가 신흥국에다 투자를 합니까? 신흥국이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요. 그냥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기술력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기술이 좋아지면 결국 그 기업이 커지는 거고요. 기업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죠? 그럼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혹돼가지고, 이머징 마켓이래. 그래서 쭉 옮겨간다?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메뚜기, 투자 철학까지다가 돈 다 잃게 됩니다. 그냥 지금요, 뭐가 주도합니까? AI 아닙니까? 그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고, 변함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 만약에 정말 이머징 마켓 하겠다? 그냥 푼돈 정도, 이러저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미국의 좋은 기업에 계속 투자하는 게 맞다. 주도하는 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이번에 그 트럼프의 중국 이 어떤 관세가 해결되면서, 뭐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세틀다운이 됐죠. 그 이후에요. 자, 이 테슬라 이 주가도 그렇고, 전체 특히 이제 빅테크들 중심으로, 매그립 세븐 중심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거의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들이요, 좀 어마어마한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제가 초록색으로 하였지만 4월 8일, 즉 25년 4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략 한 달 반 정도입니다. 한 달 반 동안요. 이 소위 말해서 M7 쪽은 어마어마한데 전체 토탈로 무려 거의 300조 원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공매도는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M7 기업들 있죠. 매그립 7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한 40조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대한데, 자, M7 주식을 보면요. 자, 일단 테슬라 넘버원이죠. 자, 여러분, 테슬라 주식이 왜 요동이 심하냐? 그건 바로 수많은 공매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늘 요동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동 치는 것을 싫어하면요, 힘들면은 그냥 마소 같은 주식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또 열정적이지, 강렬하지 않습니까? 짜릿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짜릿한 거 좋아하고 워낙 다이내믹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이 테슬라 같은 주식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다이내믹한 건요, 오르락 내리기 심한 거는 조금만 멘탈만 잘 잡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제 채널 계속 보고 있으면 뭐 다 우리가 브레이크드루 다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일단 테슬라 주가가 오르락 내리기 심한 건요, 첫째 공매도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뭐예요? 개미 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관 투자가들보다 개미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립니다. 기관들이 개미들 떨구려면요, 공포 마케팅 얼마나 하는지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계속 JP모건 말씀드렸죠. JP모건이 계속 테슬라 주가 $110, $120 목표 주가 제시하더니 뒤에서 뭐 이 1000만 불, 어마어마한 규모로 100만 주씩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본인들을 내부적으로는 $400 간다, 이 트럼프 시대에 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겉으로 얘기할 때는 뭐 $100 간다, $120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미들은 그게 속지 않습니까? JP모건인데, 야, JP모건이 $120 간대.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표 주가를 막 $400, $350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꼭 고지식한 분들 JP모건 거 보고 와가지고 뭘 모르니까, 맥락을 모르시니까 들어와서 댓글에다가 JP모건 $120 제신데요, 뭐 이렇게 사기칩니까? 왜 구라칩니까?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좁은 시각만 갖고 있는 거, 그 하나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JP모건과 테슬라와 얽혀 있는 그 악연, 머스크와 제이미 다이먼과의 악연, 이런 과거의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런 것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JP모건이 그렇게 하는지. 근데 보십시오. 겉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뒤로는 다 사들이고 있잖아요. 호박씨를 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테슬라가요. 먼저 보시면은 이번에 한 달 반 동안요. 주가가 급등하면서 공매도들이 얼마를 잃었냐? 9.74입니다. 그러니까 10빌리언이죠. 이건 뭐예요? 그냥 이거는요, 그냥 100억 달러 손실을 본 거예요. 한 달 반 사이에요. 무지막지막하게 잃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로 공매도 쳐서 돈 벌었다 깔깔대고 태가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하다가 한 방에 돈을 다 날린다고. 실제로 그렇게 돈 날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들 계산대로 테슬라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머스크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끌어올려 버려요. 한마디에. 머스크 한마디예요. 근데 쟤네들은 보통 회사들이라면요, 그냥 갖고 놀겠죠, 공매도들이. 근데 머스크는 굴복하지 않아요. 머스크는 오히려 그 공매도들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전부 다 탈탈 털려버렸죠. 그 고등어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실업자 전전긍긍하다가 요즘은 방송국 일자리까지 끊겨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공매도들이요, 테슬라에 이렇게 공매도 치다가 너무 많은 손실을 파산한 친구들 많아지고. 근데 지금 아직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달 반이잖아요. 지금 테슬라 공매도들이 또 빌드업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또 빌드업을 하고 있대요. 서서히. 왜냐? 지금 이제 멈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매크로 상황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달러 약해지고 있죠. 채권 가격 뛰고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머스크에 대해서 테슬라에서 안 좋은 소식 쓱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망가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 그렇게 떨어지면은 계속 쓸어 담으라 그랬죠. 결국 테슬라는 다 올라와 버린다고. 공매도들을 다 밀어버리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요. 왜냐하면 로보택시랄지 머스크의 비전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AI 시대, 피지컬 AI 시대인데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가 공매도 손실 1등을 역대급을 기록했고 한 달 동안에 1등을 기록했습니다. 2등 보세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9.66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거의 1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도 천문학적이죠.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잃어버리면요, 여기 뭐 어마어마한 손실들이 나오는 거죠. 공매도들이. 그동안 뭐 찔끔찔끔 번 거 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중국 그 관세 이게 심하니까 1기 때랑 생각해가지고 꽤 오래 갈 줄 알았어요. 1기 때는 좀 오래 갔단 말이에요. 관세 중국과의 싸움이요. 그래서 얘네들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가겠지 했는데 갑자기 해결돼 버렸잖아요. 타결이 돼 버렸잖아요. 갑자기 되니까 막 공매도들이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그래서 엔비디아도 사실은 더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관련돼서 관세가 심하니까 엔비디아가 가장 큰 희생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에서 계속 엔비디아 퍼뜨리죠. 그게 다 테크가들이 소위 엔비디아 공매도들이 싹 흘리거든요. 이게 이제 언론 플레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가지고 엔비디아도 지금 거의 뭐 140달러 가까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되게 웃겨요. 요즘 기술 시대에는요, 공매도들이 이 돈을 잃기가 더 쉬운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하락장에는 돈 버는 것 같은데 그 번 돈을요, 나중에 다 잃게 돼요. 왜냐면 그 타이밍 잡기 힘들거든요. 요즘 이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 소위 AI를 끼고 있는 기술주들은요, 상승할 때 미친 상승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더 글로벌해졌잖아. 미국만 대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가 떨어졌고 굉장히 많은 돈을 잃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소, 그 다음 보시면은 뭐, 5빌리언이죠. 뭐, 50억 달러. 그리고 메타, 대략 한 40억 달러 잃었고, 그리고 지금 애플도 37억 달러 잃었고요. 그리고 아마존, 뭐, 알파벳, 구글이 가장 적은 편이죠. 구글이 항상 뭐 안정적이니까. 근데 어찌됐건 보시면요, 테슬라, 엔비디아, 마소, 베타까지 이렇게, 잃는데 제가 왜 여러분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넘버 1, 넘버 2 주시라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공매도들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테슬라가 실적들을 보이고 로보택시를 보이게 되면요, 공매도들의 아비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친 상승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거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점 뚫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리시면요, 결국 여러분들이 공매도들의 피를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푸른 초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웨이모 소식을 통해서 자, 테슬라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특별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저 웨이모의 공동 CEO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사진에 왼쪽에 보이시는 이 흑인 여성분 있죠. 자, 이분이 이제 공동 CEO거든요. 코 CEO인데, 자, 새로운 이번에 인터뷰에서요, 그 테슬라의 비전 어프로치와 웨이모의 그 방식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과 웨이모의 방식을 비교해 달라라고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자, 근데 이제 답변을 보면은 뭐 그렇게 그 날카로운 질문에 일일이 정확하게 뭐 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애둘러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본인들의 강점을 더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자, 내용을 일단 핵심 것만 보면요.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지금 먼저 일단 우리는 there is no reason to eliminate aspects that are safer, radar and lida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소위 그 웨이모에는 레이더도 달고 있고 또 라이다도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다가 비싸죠. 뭐 레이더도 많이 달고 라이다도 여러 개를 덕지덕지 붙여야 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달게 되면은 안전한 측면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safer니까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 웨이모의 방식을 보게 되면은 레이더, 라이더 그리고 카메라도 10개 이상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측면을 제거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돌려서 빙빙 둘러서 얘기했지만 우리 웨이모 같은 경우는 안전이 중시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 라고 가치를 안전에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다와 레이다를 다는 거고, 그것을 달고 달렸을 때에 훨씬 더 안전한 측면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별로 안전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덜 안전할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겠죠. 왜냐하면 그 기자가 이제 이 아나운서가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 테슬라 방식과 니네 웨이모 방식을 비교해 달라고 했을 때 뭐가 다르냐?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테슬라는 비용이 적게 드는, 즉 테슬라는 저렴하게 이제 공급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포커스가 비용이 있는 거고 니네는 안전에 강조점을 둔다, 이 얘기냐라고 했더니 또 그 얘기도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요. 보통 우리가 단순하게 답변하면 그런 질문 오면 맞다. 우리는 안전이 더 중요한 거고 대신에 테슬라는 안전이 별로 없다. 대신 그들은 비용을 저렴하게 가져갈 것 같다라고 한다. 근데 돈을 적게 내고 위험할 것이냐, 아니면은 돈을 좀 더 내고 안전을 택할 것이냐, 뭘 택할 거냐라고 소위 말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 답변을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머스크를 건드리질 않아요. 일론 머스크를 건드렸다가는 머스크가 바로 닭을 달려가지고 본인을 비난할까봐 겁을 먹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기자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 저렴한 비용의 포커스, 니네는 안전의 포커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정면으로 답하진 않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 you have to be able to see at night, nighttime, 이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레이더, 라이다를 달면 캄캄한 밤에도 다 볼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밤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라이다, 레이더가 없고 카메라만 하니까 캄캄한 밤에 뭐가 보이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밤에 보는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못 본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라이다, 레이더 쪽이 더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You have to be able to have this vision that's better than humans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밤에 비전을 놓고 이 시야를 볼 때에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시야를 확보를 더 잘한다는 거죠. 레이더, 라이다를 달게 되면요. 그래서 특히 나이타임에 굉장한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더, 라이다를 달게 되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테슬라가 카메라 베이스로 해가지고 밤에 좀 안전이 이렇게 답보되지 않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이 얘기를 뭐 돌려서 까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지금 테슬라도 밤에도 전혀 문제없이 잘 달리거든요. 실제로 해보면요, FSD가 밤에도 이미 뭐 충분히 이제 조명이 나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레이더, 라이다가 이 서로가 충돌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판단이 더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멈출 때도 있고 그런 거죠. 테슬라가 훨씬 더 스무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뭐 테슬라가 라이다를 달고 있지 않은 점은 밤에 약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테슬라 자율주행을 타는 사람들이 밤에 약점이 있다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타보고 다들 만족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어찌됐건 이 웨이모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와 봐야 됩니다. 나와서 대결을 시켜봐야겠죠. 그래서 대결을 시켜보면은 뭐가 더 나은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웨이모 CEO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 대놓고 막 비판하면서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얘기는 할 건 없고 우리는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요런 얘기를 보면서 테슬라가 그러면 밤에도 아주 신나게 잘 달리는 모습이 앞으로 로보택시를 통해서 나오기만 하면 이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테슬라도 안전을, 사실 이 얘기는 테슬라가 하는 얘기잖아요. 테슬라가 이 이제 3.5 버전, 4.4 이제 13 버전에서 14 버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사람보다 더 안전해지는 단계에 이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운전한 것보다 6배는 더 안전하다, 요런 건데, 지금 이미 테슬라가 사람보다 더 안전한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미 성취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넘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라이다 하는 거 사람보다 더 안전한 비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 하원에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텍스빌, 즉 이번에 텍스 그 예산안을 텍스 빌을요,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7,500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 있죠, 전기차 보조금, 이것이 이제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가까워진 겁니다. One step closer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법안이요, 상원으로 가게 됩니다. 자, 상원에서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없어지느냐? 올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통과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슬라 차를 사겠다 그러면요, 올해 안에 빨리 마무리하셔야 돼요. 올해 다 웬만하면 사두셔야 됩니다.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테슬라를 이렇게 7,500달러 보조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받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법안이 통과됐고요. 자, 통과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일부 솔라 회사들 있죠, 태양광, 그쪽 회사들 주식이요, 무려 34%까지 폭락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원이 통과시켰죠. 이제 상원으로 가게 되면은 솔라 텍스 크레딧도 있거든요. 태양광 관련된 거. 옛날 바이든이 이제 그린 관련된 걸 해가지고 이 통과시킨 건데,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없어지고, 이쪽에 태양광 쪽 없어지고. 이 법안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 법안이 트럼프가 부자들하고 이쪽에 이제 세금을 줄여주겠다, 절세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테슬라도 초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하원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제 재정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이게 이제 머스크가 요구했던 거 뭐냐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다른 회사들이 더 힘들거든요. 테슬라는 괜찮아요. 뭐 테슬라는 어차피 플러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서 초반에 수요에 영향을 있겠지만, 테슬라는 괜찮아요. 다른 회사들이 더 죽을 맛이 있죠. 특히 뭐 포드, GM 이런 회사들 어차피 마진이 안 나오는데 또 올라가요.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 회사들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형평성을, 문제는 사실은 내연기관차 또 그쪽도 그 탄소세 그쪽도 그거 빼내는 거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형평성이 있다라고 머스크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어렵지 않을까 보입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원래 처음부터 갖고 있었잖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일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종교스티브였습니다.